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에 이어서 무엇이든 베고 뚫을 수 있는 검과 창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무기들이 순위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오더의 여성 멤버 프록시마의 전용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끝에 3개의 날카로운 금속이 붙어있으며 이름만 비슷한 블랙위도우가 콜버스를 리타이어시키는 맹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캡틴 아메리카에게 낚아채이더니 아군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는가 하면 완다에게 조금도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취급이 좋지 못한 무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타노스의 정예 부대인 블랙오더인 만큼 비브라늄 이상의 단단한 금속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에 소개할 무기에게 파괴되면서 안타깝게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에보니모가 대사도 많고 비중도 많아서 리더인 줄 알았지만 뜻밖에도 리더였던 콜버스 글레이브의 창입니다. 첫 등장부터 비브라늄을 뚫으면서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더니 인피니티 손의 레이저를 반사시키면서 생긴 것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캡틴의 활약으로 프록시마의 창을 두동강 내기까지 했습니다. 비브라늄을 뚫고 스톤의 레이저까지 반사시키는 걸로 봐서 MCU 최고의 금속인 우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콜버스 창의 등장으로 인해 비브라늄의 가격이 급폭락하게 되었으며 비브라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팬서가 맹활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딘이 가장 아끼던 부대, 발키리가 사용했던 드래곤 팽입니다. 라그나로크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며 토르가 악마의 학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라그나로크에서는 헬라의 부대를 상대로 무쌍 난무를 찍었으며 치타울이 최고의 유닛 레비아탄을 일격에 쓰러뜨리면서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현재 레비아탄을 쓰러뜨린 인물은 헐크의 펀치, 토르의 번개, 아이언맨의 난도질, 낯선 누나의 염력이 있었는데요. 다만 어벤져스 4인방에 비하면 옆구리를 터뜨리는 데 그치는 것으로 위력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 히어로들은 감히 대적하기도 힘든 적이었기 때문에 그 위력만큼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가 들고 나왔던 치타우리 셉터입니다. 토르의 망치와 대적할 시에도 부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르 혹은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금속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랙오더의 멤버였던 콜버스의 창이 비브라늄을 뚫은 걸 감안해 본다면 치타우리 수장이었던 아더의 무기인 만큼 그 이상의 위력을 지녔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레벨에 상관없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력한 에너지 방출과 통신 기능을 포함해 토니도 해결하지 못한 알고리즘까지 탑재된 상당히 뛰어난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나 프록시마의 창에 이어서 블랙위도우가 다뤘던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목을 찔렀던 가모라의 칼입니다. 타노스에게 상처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성과인데요. 비록 환상이긴 하지만 가모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과 거의 동일한 스펙의 환영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모라 역시 자신의 무기로 타노스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스타로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격했습니다. 또한 드렉스의 칼이나 로켓의 총으로도 죽일 수 없었던 우주 괴물을 단 한 큐에 회 떠버리는 전륜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가모라는 타노스에게 가장 총애받던 인물이었는데요.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다른 블랙오더가 사용한 무기와 장비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셉 아트에서만 등장했던 타노스의 쌍날검이 드디어 엔드게임에서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원작에 등장했던 타노스 콥터의 프로펠러에서 착안한 디자인인데요. 역시나 무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균형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의 코멘터리에 따르면 A3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타노스가 넘어왔던 시간대가 2014년인 것으로 보아 이미 A3와 타노스는 인피니티 워 이전부터 접촉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의 블레이드를 아주 가볍게 튕겨냈으며
캡틴의 방패까지 파괴하는가 하면 토르의 번개 에너지와 결합된 아이언맨의 리펄서 빔을 마치 프로펠러 돌리듯이 회전시키며 방어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완다의 염력에 파괴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앤트맨의 트럭을 파괴하면서 아쉽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프린세스이자 진정한 왕세녀 헬라의 네크로소드입니다. MCU 세계에서 탑 티어 자리에 속해 있는 만큼 그녀의 무기 또한 굉장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어떤 공격에도 큰 상처를 입지 않았던 토르의 한쪽 눈을 베어버렸으며 심지어 만들 수 있는 칼의 크기를 최대치로 키우게 되면 MCU 세계 절대 강자 중 한 명인 수르트의 몸에 박힐 정도인데요. 에이투리가 만든 타노스의 쌍날검의 경우 캡틴의 방패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했으며 완다의 염력에 파괴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헬라가 던지는 칼의 위력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고편에서는 몸을 회전시켜 수십 개의 칼을 뿌리는 기술까지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영화에 등장했더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이 존재했을까요? 아스가르드의 왕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국리르입니다. 보르부터 시작해서 오딘의 메인 무기였으며 아스가르드의 왕좌에 앉았던 로키와 헬라, 토르까지 모두 한 번씩 거쳐갔던 무기였습니다. 대대손손 물려받는 무기인 만큼 다음에 소개할 무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에이트리가 만든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주로 불이나 에너지를 방출하는 위주로만 등장했는데요. 라그나로크에서 헬라에게 상처를 내면서 처음으로 찌르는 연출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당시 헬라는 조국의 버프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지라 금세 상처가 아물었는데요. 헬라와 토르의 기량 차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주문을 건 토르의 망치처럼 정식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닐 경우 그 능력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추측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에이투리가 만든 최고의 무기이자 아스가르드의 왕에게 주어지는 스톤 브레이커입니다. 영화에서는 그 누구도 타격을 주지 못했던 타노스의 목을 싹둑 잘라버리는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상대를 조준에 실패했던 토르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겠죠. 특히 과거의 타노스는 토르가 자신의 목을 베는 것을 목격한 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정면 대결이 펼쳐진 현 시간대에서는 스톤 브레이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날이 아닌 자루 부분을 막아 반격했으며 타노스의 킥에도 부서지지 않았던 토르의 갑옷까지 아주 쉽게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CU 최고의 금속인 우르로 제작되었으며 중성자 별의 에너지까지 담겨있는 무기인 만큼 현존 최고의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으로 이어질 토르4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최고의 검은 수르트의 트와일라이트 소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혼의 불꽃과 함께 결합된 수르트의 위력은 정말 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행성을 뚫어버리는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력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셀레스티얼이 사용했던 파워스톤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성기 시절 오딘이 사용했던 국리르나 스톤 브레이커조차 위력적인 면과 스케일적인 면에서 비교를 불가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라그나로크를 일으키기 위해 일회성 출연에 그치는 정도였는데요. 등장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크지만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또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절했던 드렉스를 깨운 그루트의 바늘입니다. 그 어떤 충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던 드렉스의 피부를 뚫었는데요. 흡사 소화가 잘 안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손가락을 따주던 할머니의 바늘처럼 상당히 효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구성은 그루트보다 드렉스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나뭇가지를 굉장히 뾰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뚫렸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블 최고의 검과 창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최고의 금속이라 평가받는 비브라늄으로 만든 창은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러다 비브라늄의 가치가 정말 떨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잠깐 동안 등장했지만 아이언맨의 나노 블레이드와 헤임달의 호프니움, 오코예의 창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겠죠. 앞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검과 창이 등장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